자, 이제 변동성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쉬고 계신가요? 아니면 물려 계신가요? 자, 저는 이제 예상되는 조정이 거의 막바지 단계다. 상승을 정말로 크게 보여줄 그 막바지 단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유동성이 좀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시는 그 빅롱도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이게 과연 조정을 끝마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자, 그리고 리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정을 끝내고 올라갈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영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리플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전체적인 추세는 상방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상방을 가리키고 있을 때 눌림목 구간에서 과감히 베팅할 자리들도 다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비트코인은 직전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다 조정을 받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1월 5일부터 조정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롱을 좀 가르키고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왜 롱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들, 제가 10년 동안 코인 시장에서 괜히 살아남았겠어요. 자, 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하우들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신 이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 값은 여러분들께 좋아요 하나로만 받을 테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따가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1월 5일부터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정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럽다. 그러면서 결국 내려왔어요. 자, 비트코인도 그렇고 여러 코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괜히 여기서 5일 연속 상승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전에는 제가 롱을 계속 외쳤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런 구간에서 딱 올라왔는데 또 롱을 친다? 그건 솔직히 좀 아쉬운 생각이에요. 아쉽다는 건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차트를 다시 공부하신다든지. 자, 아무튼 지금 차트를 다시 한번 딱 보게 되면 비트코인 제가 1월 5일부터 말씀을 드렸죠. 1월 5일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더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올라갔던 폭 대비해서 내려갔던 폭이 더 크죠. 자, 여기서 물렸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매도를 못했다면 결국에 손익비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안 된다.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타점들을 좀 명확하게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모두 타점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있죠. 자, 물론 저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쌓는 날도 있고 손실을 보는 날도 있는데 제가 괜히 이런 수익들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다 결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또 제가 과감히 롱 베팅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타점들을 스터디룸에서 다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대신 이 스터디룸은 구독자분들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신 구독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이따가 스터디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입장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단기적인 타점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의 데이터를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USDT, 즉 테더의 거래손의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만 보지만 시장은 항상 가격보다 먼저 유동성이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는 명확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아직 쓰이지 않았다. 코인들을 매수할 자금이 넘쳐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재 거래소에 보관된 USDT의 규모는 약 570억에서 약 600억 달러 정도.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도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이 유동성이 거래소에 쌓였던 그 구간은 항상 대형 사이클을 만드는 그 사이클의 전조 증상이었다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당장은 사지는 않지만 언제든 살 준비는 끝내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동성은 드라이 파우더, 즉 대기자금이라 불립니다. 자, 그런데 핵심 트리거는 60빌리언 달러예요. 중요한 기준선은 USDT 거래소 보유량 600억 달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최근 30일 동안 이 수치는 계속해서 570억에서 600억 달러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만약 이 수치가 명확하게 600억 달러 이상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단순한 보유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매수 준비 완료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USDT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시장 전체적인 상황에서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일부에서는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소폭 감소한 것을 보고 약세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온체인 구조를 제대로 보지 않은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2025년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거래소 출금 주소수, 이걸 Exchange Withdrawing Address라고 해서 EWA라고 불리거든요. 최근 데이터를 보게 되면 USDT를 출금하는 이 주소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법정화폐로 빠져나간다, 이 소리로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금한 뒤에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하거나 여러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흐름이 명확히 관측되고 있어요. 즉, 시장을 빠져나간 게 아니라 자산 이동과 재배치라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거든요. 거래소 출금 주소수는 약 27,000개, 근데 입금 주소수는 약 12,000개. 이 정도 수준까지 회복을 했어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거든요. 왜냐면 한쪽에서는 기존 자금이 움직이면서 자산 재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매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진짜 약하다면 이 두 흐름이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유동성, 딱 이게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좀 예상을 해본다면 시장 상승에 베팅할 가능성이 높겠죠. 시장을 하락할 거다, 이렇게 베팅을 했다면 차라리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두지 않고 하락에 베팅하면서 이런 구조를 만들지 않았겠죠. 자, 게다가 역사적으로 이런 유동성이 확보됐을 때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까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좀 활용도가 높은 네트워크에 돈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아직 흥분하지도 않았고 아직 확신도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유동성은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커지기 좋은 그런 유동성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만큼 우리는 롱 장세를 기대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상승은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가능 조건 중에 하나가 완성이 됐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무조건 상승을 가리킨다라고 해서 100% 맹신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런 조건들이 하나하나씩 짜 맞춰진다면 결국에 빅롱을 가리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데이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데이터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중요한 것들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단지 구독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단기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리플을 좀 오랜만에 찍는데 제가 오랜만에 찍는 이유는 추세가 완성이 됐기 때문이죠. 자, 제가 일봉 상황에서 상승 패럴의 중심을 여기다 그어놓고 밑에서는 그냥 모아두셔도 된다, 현물 기준인데 긴 시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버텨주곤 있죠. 게다가 이 상승 패럴의 마이너스 1선에 대한 지지를 명확하게 받고 올라탔어요. 그러면 다음 저항까지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정확하게 나왔죠. 자, 아무튼 이런 타점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지금 상승 패럴의 마이너스 0.5선 짬선이거든요. 그리고 하락 패럴의 중심이 여기에요. 자, 근데 저항대를 한 번에 돌파했죠. 밑에 지지 라인대를 체크하지 않은 채로 올라탔다는 건 다음 저항, 이 저항을 다시 도전하지 못하면 또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걸 말씀해 드리며 이 상승 패럴의 마이너스 0.5선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저항을 보이겠죠. 저항을 보이더라도 이 하락 패럴의 중심을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저항을 보이더라도 이렇게 내려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저항을 맞아도 되고 그냥 밑에서 내려와도 되는데 지지를 한 번 더 보여줄 때 들어가자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예상되는 진입가를 2.2달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보시면 자, 이게 4시간 봉상 2.22달러죠. 자, 2.22달러면 자, 이 4시간 봉상 이 양봉의 중간 가격대예요. 자, 근데 이때에도 지지를 보여주면서 올라탔던 구간이죠. 1차적인 반등을 보여줬던 구간. 근데 이후에도 저항을 보여주면서 결국에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저항을 체크를 하고 이탈됐다가 다시 한번 다음 저항을 도전하고 이탈됐다가 회복할 때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아요. 그런데 명확한 지지를 보여주려면 적어도 2번에서 3번 정도의 지지나
저항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 타점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냥 곧바로 여기서 올라탈 수도 있어요. 근데 단기적인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이런 하락 패러렐, 상승 패러렐이죠. 상승 패러렐에 대한 저항을 보여줄 때 매도 버튼을 클릭한다든지 지지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는 또 매도 버튼을 클릭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1차 TP를 2.51달러. 자, 딱 보시면 이런 구간이거든요. 자, 이런 구간인데 이전에 고점 라인대를 높였기 때문에 이 구간 위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저항대를 다 뚫어낸다면. 자, 그래서 2.51달러면 이전에 고가 라인대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더들은 여기서 매도 버튼 클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런 타점이 정말 오더라도 변동성이 뭐 계속 갇혀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들어가시기가 정말 겁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타점들 놓치지 마시라고 스터디룸에서 타점들을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죠.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들이 무조건 100% 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수익을 내고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터디방 입장 방법은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건 뭘까요? 자, 이게 올라가더라도 내려간다면 그 타점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건 내려갔을 때에 대한 이건 내려갔을 때에 대한 대비책인데 제가 2달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가격대죠. 자, 사람들은 대부분 딱 떨어지는 가격대를 좋아해요. 뭐 1.99달러보다 2.01달러보다 2달러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대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탈하는 흐름이 발생한다? 여기까지 올라타지도 못하고 내려간다면 이게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여기까지는 빠질 가능성은 적고 최대한 빠져도 대략적으로 1.86달러? 이 정도까지만 빠져도 우리는 땡큐인 입장이긴 하죠. 밑에서 못 잡았다면. 근데 여기서 올라타고 나서 한 번 더 이탈시킬 거예요. 이탈시킨 다음에 2.02달러. 이거를 지지받는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2.02달러면 어떤 가격대냐? 자, 한 차례 크게 들어 올리기 전에 버텼던 구간, 해당 구간에서의 지지를 체크를 한 번도 못했어요. 한 번도 못했다라는 건 이 구간을 뭐 저항으로 바뀐다면 또 내려갈 가능성은 높겠지만 지지로 바뀌었을 때는 우리가 손익비가 상당히 좋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적어도 2달러를 4시간 봉상 계속해서 한 번 이탈했다가 회복했다가 이탈했다가 회복을 해주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제가 늦지가 않다라는 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뭐 리플 장기적인 타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타점에서 못 들어갔다면 이런 고점에서 물리지 마시고 조정을 어느 정도 보여준 다음에 회복할 때 들어가도 시간 대비해서는 상당히 짭짤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타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타점들 제가 괜히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는 걸 다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리플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바닥을 다잡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내려가면 결국에 여러분들은 겁이 나셔서 또 여기서 못 들어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들 놓치지 마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물론 어제 말씀드렸던 이 타점은 제가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90K를 기점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시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었죠. 물론 타점도 보조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이 보조지표가 참 좋은 게 제가 개발은 했지만 자, 이 바이 신호가 나오기 전에 깃발 신호가 2개가 나와요. 물론 셀이 뜰 때가 또 있는데 요즘에는 롱만 뜨더라고요. 자, 아무튼 바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익절가에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매도를 해야겠구나. 이걸 딱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셀이 나오게 되면 반대로 뭐 위에는 손절가, 아래는 익절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차트를 계속 볼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가 여러분들께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차트를 24시간 내내 볼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저도 24시간 내내는 못 봐요. 근데 이 타점들을 다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뭐 시간 안 되실 때는 제 관점을 보고 제 타점을 보고 잘 진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를 공유받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로 예상되는 조정에 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은 점차 회복해주는 중이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모두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갈 가능성은 높아요. 물론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또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타점들은 잘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죠. 물론 장기적으로 그냥 이런 음봉이 좀 크게 떨어질 때마다 현물 기준으로는 모아두셔도 좋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아까 눌러주셨던 분들은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많은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